안녕 여러분. 자, 이번에는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명선이가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명선이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복선에 해당되는 거. 그것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명선이가 이제 나중에 죽는데 죽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고 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시간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죽는 거 너무 싫다, 그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가 발음하기 어려운 그 쥐바라 숨고 이거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들꽃이긴 하지만은 아무데나 피어 있지만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막 부서진 철근에서 막 자라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부서진 철근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인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강의로 들어가. 여러분 안녕! 자, 설정 부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46페이지를 펼치세요. 자, 볼게요. 자,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자,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 바로 왜? 명선이 금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자, 우리 식구 모두는 상절을 모시듯 명선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 진짜로 친절한 거야? 아니죠? 바로 뭐야? 금반지를 얻기 위해서 교활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친절한 게 아니야. 자,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마음을 못 심도록 뚝심 좋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주 막 옆에서 명선이 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의 주위에 2중 3중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고,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명선이의 금반지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언제나 안심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 노릇을 착실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명선이 스파이 역할을 시켰죠. 그래서 명선이하고 친해져서 명선이에게 금반지 어디니? 이거 알아내라.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나는 어땠나요? 그러나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뒀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를 못했다. 나는 묻지를 못했어. 왜? 나는 어른들처럼요. 이기적이거나 영악하지 않거든요. 나는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거나 영악하지 않아서 차마 명선이한테 금반지 어디냐고 묻지를 못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핑크색 부분 볼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는 내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는 반대로 그의 서울말을 어색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어린이들답게 이제 서로 어울리면서 동화되는 모습.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친해지면 그 사람 말투를 닮아가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사투리를 엄청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옆에서 같이 놀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거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해지게 되면 말투가 좀 닮아가자. 그지 않아? 그리고 또 그게 왜 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그 친구랑 막 친해지게 되면 그 친구랑 자꾸 얘기하고 같이 그 친구 글씨도 자꾸 보게 되니까 그 친구 글씨체도 좀 닮아간다? 그치? 그 친구하고 좀 비슷해져, 글씨체도. 약간. 그러니까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너랑 나랑 친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타고난 본래의 여자 모습을 되찾은 후에도 명선이는 갈데없는 머슴이었다. 명선이가 어때요? 여자애인 거에 밝혀졌잖아. 아예 나는 여자예요. 이렇게 밝혀졌죠. 그런데도 명선이는 남자애처럼 아주 개구장이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핑크색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앞에 여기 답을 볼게요. 자, 아버지가 명선이를 감시하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명선이가 숨긴 금반지 행방을 찾으려는 것이다. 나한테 찾아내 보라고. 자, 명선이가 지난번처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네요. 첫 번째, 금반지의 행방을 찾으려고. 두 번째, 명선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명선이를 감시하게 되었네요. 자, 그럼 여기 밑에 핑크색 부분 볼게요. 이거는 이제 명선이가 여자인 거 밝혀졌어도 아주 밝고 명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이 밝아. 명선이 아주 밝은 애요. 자, 볼까요? 자,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쟁이였고 아주 개구쟁이였나 봐. 그리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니 짓에, 그러니까 여자애라는 걸 이렇게 알고 나서 남자애들이 조금 봐줬던 모양이야. 그러면서도 온갖 망나니예요, 명선아. 자, 오히려 우리의 앞장을 서곤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도 다음 페이지 뽀르르 잘 타고 둔벙은 이제 웅덩이네요. 웅덩이에서는 물놀이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탔다. 아주 수영도 잘했어요. 자, 수넘 날개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수넘 날개에다가 노랗게 호박가루를 칠해서 앞놈으로 위장을. 야, 왜 이러는 거니? 위장을 시켜서 말잠자리를 우리보다 솜씨 있게 낚는가 하면 이제 여자 그
암놈인 줄 알고 이제 수놈이 막 날라와서 이렇게 있으면 딱 잡는 거야. 뭐 그런 것도 하고. 자,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린 호박에 말뚝도 박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호박에 말뚝 박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구장이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여름밤에 개똥벌레를 여러 마리 종이 봉지 안에 가두어서 어른이 담뱃불 흔드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와서 술래를 따돌리는 재간도 불릴 줄 알았다. 명선이 아주 박네. 그지? 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명선이의 당차고 개구진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치아에서 학교가 쉬는 동안 우리는 마냥 키크크득 떨며 떼뭉쳐 어울려 다녔다. 인공치아는 이제 여기 써있죠.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여기를 이제 다스리고 여기를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거기 하는 동안 이제 학교가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노는 거야. 지금 어린애다 보니까 잘 몰라. 자,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를 나를 끌고 가서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로 놀러 가기로 했다. 만경강 다리 우리 그 맨 처음에 그림에 있었지. 그 만경강 다리 끊어졌던 거. 거기로 놀러 가곤 했다는 거야. 거기를 왜 놀러 가는 거야 대체. 자, 계집애답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그 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버려서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자, 일단 우리가 만경강 다리 끊어졌다고 했었지. 그 맨 처음에 그 소설 내용에서 왜 그랬니? 북한군이 폭격을 했잖아. 전쟁으로 인해서 미사일을 발사 푹 해줘서 나무가 푹 이게 다리가 끊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 박력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전쟁의 비참함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진 만경강 다리. 그래서 끊어진 만경강 다리가 의미하는 거 뭐겠니? 이게 결국에 왜 끊어졌어? 그냥 자기 부실공사? 뭐 이런 거 아니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폭격을 맞은 거잖아. 전쟁으로 미사일 폭격을 맞아서 끊어지게 되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전쟁의 비극성과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면 전쟁 때문에 상처 입은 명선이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어쨌든 전쟁 때문에 부서진 거니까 전쟁의 비극성과 참혹성 이렇게도 참혹함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또 전쟁 때문에 상처 입은 명선이 상처 입었잖아. 이렇게 어른들이 명선이한테 금반지 뺏겠다고 옷도 다 벗겨버리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애가 지금 상처를 받았지 이 마치 상처 입은 그 모습이 끊어진 만경강 다리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리 위에서 부서진 다리 위에서 이렇게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대체? 난 이거 왜 하는 거지? 자, 이거 어떻게 다리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그 49페이지를 펼치면 나와 있어요. 49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봐봐, 이렇게 만경강 다리가 지금 폭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서진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고개를 하는 경주를 했다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봐봐, 이거 얼마나 위험해.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막 찌고 이런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시합하는 거다. 시합 안 해. 나는 끝. 난 안 해. 자, 어쨌든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에 이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핑크색 부분. 자,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뻥뻥 뚫린 채 쌀뜨분보다도 흐린 흰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 강심은 이제 마음심자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한복판 강물 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물 속을 향해서 곧장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어져 있었다. 아까 모습 봤죠? 그렇게 막 철근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만경강 다리의 모습은 뭘 나타내는 거다? 바로 전쟁의 비극성. 왜냐? 만경강 다리가 끊어진 원인은 바로 뭐 때문에? 폭격 때문에. 폭격은 왜?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성인 거예요. 그리고 위태로운 처지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얽히고 설킨 철근의 거미줄이 간댕간댕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마지막 그곳까지 기어가는 시합이었다. 이런 거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시합에서 승리자는 언제나 명선이었다. 명선이 이제 성격 알 수 있죠? 겁없는 모습. 거기를 기어가서 머리까지 가는 그 시합을 했는데 명선이가 항상 이겼다는 거야. 근데 안 가요, 선생님은. 자, 웬만한 배짱이라면 구멍이 숭숭 뚫린 시멘트 바닥을 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멘트가 끝나면서 강바닥이 까마득한 간격을 두고 저 아래에서 빙글빙글 매물 도는 철골 근처에 다다르면 누구나 오금이 굳고 너무 무섭잖아. 그지? 그죠? 자, 무릎이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 어쨌든 여기가 굳고 무릎 안쪽이 굳고 팔이 떨려서 한 발도 더는 나아갈 수 없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겁이 먹고 너무 무서우면 몸이 안 움직이지 않냐? 그지? 너무 무서우면 선생님 예전에 그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저기 멀리서 마치 막 귀신같이
마치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야, 진짜 그런 거 보이니까 못 걸어가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야. 지금 여러분 너무 무서우면 여러분 몸이 굳어버려요. 그거야. 그래서 한 발도 더 나아갈 수는 없었다. 자, 여기 또 줄신 부분 볼게요. 자, 오로지 명선이 혼자만이 얼키설키 허공을 건너지는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매달려서 그리고 새차랗게 불어대는 강바람에 누나한테 얻어입은 치매자락을 펄렁거리며 끝까지 다 건너가서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딸름 올라앉아 귀신이냐 이쪽을 보고 낄낄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막 거기 건너가서 거기 맨 끝에 가갖고 딱 앉은 다음에 에헤헤 어서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어때요? 명선이 위태로운 처지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앙상하고 철근이 다 보이는 그런 다리였잖아요. 그런 다리에서 명선이가 홀로 끝에 앉아서 지금 히히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위태롭게 보이잖아. 그래서 명선이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에 명선이가 죽게 되죠. 이제 그런 처지를 상징할 수도 있다. 명선이의 지금 처지가 혼자 있는 위태로운 처지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핑크색 부분만 보시면 지옥의 저쪽 지옥이 나왔잖아요. 지옥은 언제 만나는 거니? 별로 안 만나고 싶긴 한데 이제 그냥 이제 뭐 언제 죽으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명선이 어쨌든 명선이가 죽게 될 거라는 그 비극적인 운명을 또 상징한다,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핑크색 부분이 어쨌든 이 지옥이라는 것, 또 귀신이라는 뭐 이런 단어를 통해서 뭔가 죽음과 연관이 되는 거구나. 명선이가 이렇게. 그렇게 낄낄거리며 우리들 머슴의 용기 없음을 놀릴 때 그의 몸뚱이는 마치 너를 떼듯이 위아래로 훌쩍훌쩍 까불거리면서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에 한바탕씩 놀아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팔딱팔딱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어때? 물에 빠질 것처럼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48페이지로 가세요. 자, 어느 날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단둘이 갔네요. 자, 그때도 그 애는 나에게 시합을 걸어왔다. 이 시합이 뭐였어? 끊어진 다리 위에 철근 끝까지 걸어가는 시합이었죠. 이런 거 선생님은 절대 안 해요. 자,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으나 너무 무서워. 그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 밭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어질어질 맴도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서운 거야. 뱅글뱅글뱅글. 그래서 겁에 질려서 눈알이 핑핑 도는 거예요. 자,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에게 겁쟁이라고 꼼짝없이 수모를 당할 차례였었다. 자, 여기 시합은 여기 써있죠? 끊어진 다리 철근 끝까지 기어가는 거. 그러다가 갑자기 명선이가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됐어요. 이게 저게 무슨 꽃이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에 갑자기 퉁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이미 나하고 시합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치? 애초에. 정말 아예 관심이 없어, 그치?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게 무슨 꽃이지? 그냥 꽃에 관심이 있어요, 얘는. 별 딱히. 자,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앉아서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 보았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49페이지 그림을 보면 얘가 이게 뭐지? 하는 거 있죠. 이게 쥐바라 숨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궁금하는 거 이거 물어보는 거. 애초에 나는 지금 여기 걸어오고 있잖아. 그림에서. 관심 없음? 거대한 교각 바로 위, 교각이라는 것은 다리예요. 다리 바로 위에서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다. 아까 얘기했죠?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을 당했죠. 그래서 전쟁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 얘기했었죠. 전쟁으로 인한 그런 상처,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비극성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현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뭐지? 근데 보니까 바람을 타고 꽃이 한 알이 교각 위에 두텁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멀리서 날아왔는데 꽃이가 그게 이제 여기 두껍게 쌓인 먼지 위에서 뿌리를 내렸던 모양이야.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양의 동전만한 들꽃이었다. 쥐바라 숨꽃? 나 발음했다, 이제. 자, 나가 얼떨결에 지어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름이 아니고 얘가 그냥 얼떨결에 지어낸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쥐바라 숨꽃을 보면요. 바람을 타고 꽃씨가 왔는데요.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속에서 뿌리를 내렸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뭘 상징하는 거겠니? 강인한 생명력, 그죠? 그래서 폐허에서 피어났잖아.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전쟁 중에서 홀로 살아남아서 억척같이 살아남으려고 남자처럼 하기도 하고 그 금반지로 어른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억척같이 살아남는 명선이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쥐바라 숨꽃하고 명선이하고 닮은 거죠.
그래서 나는 간신히 대답을 했다. 아, 시골에서, 여기 핑크색 볼게요.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 옆으로 49페이지 넘어갔어. 자,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명선이는 뭐예요? 시골 아이라면 당연히 뭐 들꽃 이름은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쥐바라 숨꽃 이래도 그렇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체크해두세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볼까요? 쥐바라 숨꽃이 뭐야? 바로 들꽃이겠죠? 들꽃과 명선이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일단 쥐바라 숨꽃 들꽃은요. 꽃씨가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모르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들꽃은 누구나 꺾을 수 있지. 그래서 쉽게 꺾이는 연약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누군지 모르는 데서 왔어. 연약한 존재야. 하지만 연약하기만 하지 않지. 왜?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속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잖아. 아, 쥐바라 숨꽃을 요약을 하자면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굉장히 연약해요. 하지만 두껍게 쌓인 먼지에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야. 근데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다? 명선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명선이도 어때요? 피란 중에서 흘러들어온 거죠. 피란 중에서 거기 버리고 갔잖아. 사촌들이 버리고 갔으니까 어쨌든 꽃씨가 바람을 타고 날라온 것처럼 갑자기 온 거야. 그리고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죠. 어린 여자아이잖아. 그래서 연약한 존재 똑같죠. 그리고 어때요? 전쟁 상황에서도 굉장히 꿋꿋하고 강인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 어른들이 자기한테 잘 안 해주니까 금반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있는데요? 이거 주워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호감을 산다든지 그리고 여자아이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인한 생존력,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쥐바라 숨꽃의 특성이랑 명선이의 특성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쥐바라 숨꽃 바로 들꽃은 부서진 다리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연약하지만 포인트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근데 마치 그게 누구랑 비슷하다? 바로 명선이. 그래서 쥐바라 숨꽃이랑 명선이는 서로 비슷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둘이 상징이 되는 거구나. 마치 명선이의 이런 모습이 쥐바라 숨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9페이지로 가서 자, 쥐바라숭이란 이 세상에 없는 꽃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꽃 이름이 아니고 명선이가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대답한 거예요. 쥐바라숭꽃 막 이렇게. 그래서 얼떨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벙벙한 지경이었다. 자기도 이제 갑자기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쥐바라 숨꽃?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자, 진짜 믿고 있죠. 내가 말했는데 얼떨결에 말했는데 쥐바라 숨꽃이라고 진짜 믿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명선이가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굉장히 순수한 성격이구나 라는 걸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문제 볼게요. 자, 나가 명선이에게 꽃 이름을 지어내서 대답한 이유를 추측해보자. 첫 번째, 자, 나가 바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알 것이라고 믿는 명선이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나라는 인물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명선이는 시골에서 얘가 컸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모든 그런 잡초나 꽃 이름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명선이의 뭔가 기대 이런 걸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뻥으로 쥐바라 숨꽃이라고 말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꽃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명선이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쥐바라 숨꽃이다 라고 이렇게 뻥으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려가서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저 끝에서 막 그렇게 걸어가는 거 같이 한다고 했었죠. 시합을. 자, 그런 고개 끝에 그 애는 귀엽고 여기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도 역시 명선이의 굉장히 순수하고 그렇게 천진난만한 여자아이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애는 귀엽고 그 쥐바라 숨꽃을 꺾어서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 크크크크 막 이렇게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서 대궁을 비벼서 대궁은 바로 여기 써있죠? 식물의 줄기를 비벼서 양산처럼 핑글핑글 돌리다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죠. 선생님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풀 이렇게 손 쥐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보는 거. 그러다가 머리에 꽂는다고요? 꽃을 머리에 꽂는다고요? 여러분 이건 뭐죠? 갑자기 이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꽃을 머리에 꽂았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봤을 때 역시 이제 명선이가 굉장히 순수하고 이제 여자다운 그런 모습이구나. 선생님 근데 계속 머리에 꽃을 꽂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지 명선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명선이하고 이제 꽃을 동일시 할 수도 있다. 이제 그 순수하고 뭐 그런 여자다운 그런 모습.
그래서 나는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하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서 명선이의 치맛바람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명선이가 아까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죠. 머리에 꽃 꽂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람이 슉 불면서 그 꽃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이제 무엇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고 그게 시험에 나오겠죠. 자, 볼까요? 핑크색 부분 볼게요. 자,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지바라 숨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서 신노란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강의 중심을 향해서 바람개비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이제 뒤쪽에 보게 되면 명선이가 결국에 강물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마치 명선이가 꽂고 있던 꽃이 툭 바람이 불어서 뚜루루루 떨어져서 강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건 소설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 소설이니까는 이런 모든 이런 장치들을 작가가 이렇게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명선이가 뭔가 불길할 것이야 라고 하는 복선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냐, 명선이가 강물에 떨어져 죽을 것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나타내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명선이한테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이제 두 번째 금반지 얻어냈다고 했지. 자, 마지막이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서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써보였으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금반지 더 얻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조바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야. 더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의 도리지로 뭐 이렇게 완강히 버티곤 했다. 그래서 명선이의 고집스러움과 영악함. 또 어떻게 보면 명선이는 전쟁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 여기 이 집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또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명선이 입장에서는 금반지를 다 써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절대 해주지 않는 거야. 여기서는 이 이상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그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 이거 엄청 중요하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볼까요? 꽃이 강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무엇을 암시하는가, 무엇을 복선인가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명선이도 꽃처럼 강으로 떨어질 것을 암시한다. 명선이도 꽃이 뚜루룩 퐁 떨어지는 것처럼 명선이도 결국에 강물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쨌든 꽃이 강물 속에 뚜루룩 퐁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일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불길한 일이 결국 나중에 명선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50페이지로 가서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시간이 이제 좀 흘렀네요. 자, 어느덧 초가을로 이제 가을이 됐네. 아까 여름이었죠. 여름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됐네요.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서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북한군이 우리 어때요? 여기 밑으로 내려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 국방군이 위에 쳐들어. 그러니까 국방군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미니까 이제 북한군도 이제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 위로 이렇게 간다는 소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 북한군이. 이제 그 얘기예요.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서 6.25 전쟁, 남쪽으로 피난 갔던 명선이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숙부가 돌아오게 되면 명선이의 금반지를 차지할 수 없게 될까봐 이제 어머니가 너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빨리 얘가 금반지 있는 곳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내가 벌써 기뜸을 해줘서 어른들의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가를 기세웠다. 빨리 전쟁이 끝나기 전에, 숙부가 오기 전에 빨리 명선이 빨리 그 금반지를 뺏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답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바심을 치는 이유를 찾아보자.
자, 전쟁이 끝나서 남쪽으로 피난을 갔던 명선이의 숙부가 나타나면 명선이에게 아직 얻어내지 못한 금반지를 뺏길 것이기 때문에 금반지 우리 건데 뺏기게 될까봐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바심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1페이지로 넘어가서 점점 너무 슬퍼지는데 자 볼까. 자, 그날은 바로 언제냐. 명선이가 다리에서 떨어진 날, 명선이가 이제 죽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그날을 회상을 해보는 거야.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왜 가? 그죠? 자, 얘 그 위험천만한 고기의 장난을 명선이를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그 다리 끝에까지 막 가가지고 앉아있는 거 있었죠? 이제 그런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만경강 다리 끝에 가면서 노는 거. 자,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서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줄처럼 지옥의 가장길을 이제 그 이렇게 앙상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쪽 부분 이렇게 막 앙상하게 있는 곳을 마치 지옥의 가장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뭘 얘기한 거냐면 철근의 가장자리 있죠. 아까 철근 이렇게 철근이 있는 요 가장자리를 지금 지옥의 가장자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옥? 죽음이죠.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랑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근의 가장자리를 빗댄 표현. 그리고 역시 철근이 왜 나와 있겠니? 다리가 멀쩡하지 않고 그 결국에 뭐예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을 맞은 거죠? 전쟁으로 해서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그게 철근이 드러나게 된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철근이라는 것은, 드러난 철근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의 파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명선이 거기서 놀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명선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거죠. 향해서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이때 우리들 머리 위에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귓밤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갑자기 막 삥! 막 소리가 났다는 거야. 자,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서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나가고 있었다. 자, 호주기 편대가 뭔 말이냐면, 자, 6.25 전쟁 때, 바로 6.25 전쟁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던 오스트리아 그 비행기를 바로 호주기 편대라고, 호주에서 왔으니까 호주기 편대라고 얘기를 한 거여서 호주기는 이제 호주에서 왔다는 비행기고요. 편대는 이제 혼자 날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휘 이렇게 날아가고 이제 여기 호주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역시 뭐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 언제? 6.25 전쟁이구나. 전쟁 상황이니까 지금 호주에서 우리 돕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폭음에 가려서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휘용 났다는 거야. 자, 이것 때문에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우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갑자기 철근 사이에서 비명이 들렸어. 철근에 누가 있었지? 아까 명선이가 그 끝에 앉아 있었죠. 그럼 누가 지른 거 비명이겠어? 그렇지. 바로 명선이가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지른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이게 폭음을 무서워했잖아. 비행기. 왜? 비행기 전쟁 상황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뭐 때문에? 거기 전쟁으로 떨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떨어졌었니? 공습을 만나갖고 갑자기 파편이 떨어졌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자, 그런 기억 때문에 뭔가 이렇게 퓨 소리가 나면 명선이가 너무 무서워했던 거야. 근데 명선이가 마침 어디에 있었니? 거기 끝자락에 앉아 있었잖아. 앙상한 철근 끝자락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에서 휘용 나면서 명선이가 놀래서 악 하는 소리에 갑자기 명선이가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결국 비행기가 이렇게 휘용 지어나왔기 때문에 명선이가 놀래서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명선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뭐다? 비행기 폭음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네.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냈다는 거야. 왜 그랬지? 비행기 공습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었던 기억 때문에 그런 거죠. 비행기가 위에서 따따따따 이렇게 미사일을 쏴가지고 맞았잖아. 공습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었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명선이가 그 비행기를 너무 무서워했던 거야. 그래서 겁을 냈던 서울 아이에게 얼핏 생각이 미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명선이가 생각이 난 거야. 얘는. 하고 딱 봤더니 어떻게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채로 다리를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이제 이 명선이 이미 떨어지고 말았고요. 명선이가 머리에 뭘 꽂고 있었니? 쥐바라순 꽃을 꽂고 있었죠. 이제 그게 이렇게 아래로 슝슝슝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야? 명선이 이미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한 거겠죠. 자, 그래서 내가 본 것은 강의 중심을 겨냥을 하고 빠른 속도로 휴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바로 한 송이의 쥐바라순 꽃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쥐바라순 꽃은 바로 뭐예요? 명선이가 떨어져 죽은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명선이의 죽음을 어때요? 떨어지는 꽃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명선이의 죽음이 되겠죠? 원가념은 뭘까? 달에서 떨어진 명선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달에서 떨어진 명선이를 한 송이 지바라순꽃이 슉 떨어지고 있다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답을 볼게요. 비행기 폭음이 울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측을 해보자. 어땠어요? 명선이가 강으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자, 그러면 왜 명선이가 강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명선이가 죽은 원인 두 가지가 있네요. 직접적으로는 뭐야? 비행기가 휘웅 지나갔기 때문에 비행기의 폭음 때문에.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결국 전쟁의 잔인함 때문인 거죠. 왜? 비행기가 왜 지나간 거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전쟁이 없었으면 이렇게 공습도 안 떨어지고 공습으로 인해서 명선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도 없었다고. 그치? 그럼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뭐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바로 전쟁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잔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뒤에 뒷장에 이제 결말 부분에 나오게 될 텐데 명선이가 결국에 이 철근에 왜 자꾸 갔었냐라는 이유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도 보게 되면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명선이가.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기 끝에 가게 되면은 명선이가 금반지를 여기다 숨겨놨어요. 그렇게 어른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금반지를 이 철근 끝에다가 몰래 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가게 된 건 뭐 때문이야? 금반지를 뺏으려고 하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던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잔인함 있죠. 어머니가 공습을 당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라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고 또 두 번째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가서 놀게 되었던 거죠. 금반지를 여기다가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의 결국 탐욕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명선이 죽음의 의미를 볼까요? 명선이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바로 비행기 공습으로 부모를 잃은 명선이가 비행기 폭음에 놀라서 다리로 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명선이의 죽음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전쟁의 비극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정의 내용이었네요. 뭐였습니까? 끊어진 다리 근처에서 놀던 명선이가 비행기 폭음에 놀라서 다리 아래로 떨어진 거. 여기까지가 절정의 내용이었어요. 자, 절정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명선이 금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 막 그런 거 막 나왔었죠. 그리고 끊어진 만경강 다리가 의미하는 거 있었지? 전쟁의 비극성과 참혹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하는 거 있었었고요. 그리고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죠. 명선이를 지옥의 저쪽 뭐 가장 자리에 있는 귀신에 비유한다든지 뭐 지바라순꽃이 바람에 날려서 강으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바라순꽃 들꽃과 명선이랑은 뭔가 닮아 있었죠. 지바라순꽃은 어때요?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연약한 존재지만은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뿌리를 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였죠. 마치 명선이가 피난 중에 흘러내려오고 자꾸 연약한 어린아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줬던 명선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막 조바심을 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명선이가 죽은 원인이 있었죠. 직접적인 원인 비행기 폭음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의 잔인함과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명선이 죽음의 의미 같은 거 있었죠. 비행기 공습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놀라서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들은 다 뭘 의미한다? 바로 전쟁의 비극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